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200조 원이 걸린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 패권을 두고 지금 거인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은 시장을 독점해온 글로벌 골리앗, 다른 한쪽은 혁신 기술로 도전장을 내민 대한민국의 다윗, 알테오젠입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 세기의 대결, 그 치열한 특허 전쟁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이 싸움의 판돈이 왜 200조 원이나 되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거인이 들고 나온 창과 방패, 즉 핵심 기술을 날카롭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지금 독일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전쟁의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증권가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투자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아니 대체 뭐길래 이렇게 두 회사가 사활에 거는 걸까요? 이 싸움의 판돈, 그 어마어마한 규모부터 한번 실감나게 확인해 보시죠.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보이시나요? 2,330억 달러. 와,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바로 2035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피아 주사, 즉 SC 제형 플랫폼 시장의 예상 규모예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SC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몇 시간씩 꼼짝없이 맞아야 했던 정맥 주사 있죠? 그걸 단 5분 만에, 그것도 집에서 편하게 맞을 수 있는 피아 주사로 바꿔주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곧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끝인가 싶었던 약의 수명을 수십 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입니다. 한 해에 무려 30조 원 이상 팔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이죠. 그런데 이 효자 상품의 특허가 2028년이면 끝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년 30조 원씩 벌어다 주던 캐시카우가 사라진다니 머크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머크가 찾아낸 비장의 카드가 바로 알테오젠의 SC 플랫폼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주인공들을 만나봐야겠죠. 기존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려는 골리앗, 할로자임과 그 아성에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다윗, 알테오젠. 이들의 창과 방패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미국의 할로자임입니다. 지난 20년간 이넨스라는 기술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대 후반부터 핵심 특허들이 줄줄이 만료되는 특허 절벽이죠. 바로 이 빈틈을 혜성처럼 나타난 도전자 알테오젠이 ALT-DSC4라는 신무기로 파고든 겁니다. 알테오젠의 기술은 할로자임 것과는 아예 서열 자체가 다르고 열에도 강해서 기술적으로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게는 바로 이 이중보호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이 머크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몇 년 뒤면 효력이 끝나는 기술과 2043년까지 든든하게 내 약을 지켜줄 기술.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점이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독일과 미국 두 대륙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 숨막히는 법적 체스게임. 과연 누가 어떤 수를 두고 있는지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3월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1조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리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자마자 바로 다음 달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머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반격에 나섭니다. 이후 키투루다 SC가 미국과 유럽에서 연이어 승인을 받자 다급해진 할로자임이 12월 4일 독일에서 판매 금지라는 결정타를 날리죠.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불과 8일 뒤에는 미국에서 알테오젠의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던진 건 바로 독일 뮌헨 법원의 결정이었어요.
할로자임의 손을 들어줘서 머크가 독일에서는 키트류다 SC를 팔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 소식 하나에 알테오젠 주가가 하루 만에 16%나 폭락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독일 특허 소송만의 독특한 이원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요,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지는 재판과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지는 재판이 아예 다른 법원에서 따로 열려요. 그러니까 뮌헨 법원은 일단 할로자임 특허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너네 침해했으니 팔지 마 하고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이건 정말 할로자임의 영리하고도 아주 날카로운 한 수였습니다. 독일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한 할로자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전선을 미국으로 옮겨서 기술을 사용하는 머크를 넘어 아예 기술을 공급하는 알테오젠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죠. 알테오젠의 미국 제조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본질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R, 이게 뭐냐면요. 좀 거칠게 말해서 야, 너네 그거 특허라고 냈는데 사실 그거 원래 다 있던 기술이잖아. 그거 무효야 하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할로자임의 주장은 배양 온도를 낮춰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 원래 다 아는 뻔한 기술이라며 알테오젠 특허는 신선함이 없다는 건데요. 이 IPR 결과에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리포트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하나증권 리포트인데요. 날짜를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 12일. 바로 독일에서 판매 금지 나오고 미국에서 IPR 청구 들어오고 그야말로 최악의 악재가 연달아 터진 바로 그 직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4만 원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하나증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증권은 독일 시장 매출 비중은 2%에 불과해서 실제 타격은 거의 없다. 지금의 하락은 과도하며 오히려 매수 기회다. 라고 분석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며 여전히 섹터 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 역시 52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아니, 애널리스트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바로 이 압도적인 성장 전망치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머크와의 계약에 따라 앞으로 실제로 들어올 돈을 기반으로 계산한 숫자들입니다. 연평균 매출이 56%, 이익은 무려 69%씩 성장할 거란 예측이죠. 특히 이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3년 안에 56%를 넘을 거라는데 이게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56%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익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 아찔한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최종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스트 시나리오. 알테오젠이 모든 소송에서 이겨서 특허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둘째, 가장 현실적인 중립 시나리오. 소송을 계속 끌고 가기엔 둘 다 부담스러우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거나 서로의 기술을 인정해주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주요 시장에서 계속 지면서 판매 금지가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큰 타격이지만 이게 세상 끝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을 벌면서 다른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세요. 둘째, 진짜 중요한 건 2026년부터 실제로 돌이 들어오는지 또 다른 대형 계약이 터지는지입니다. 셋째,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적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건 그만큼 내 기술이 위협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넷째, 코스피 이전 상장은 안정적인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의 롤러코스터를 좀 잠재워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체스 게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 치열한 법적 분쟁의 안개가 모두 거쳤을 때 과연 200조 원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